믿음으로 도전하는 영어 채널 대한민국 파이팅 영어의 대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영어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영어를 잘 못했겠죠. 왠지 선생님 마음속에 영어를 내가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아주 작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 주변에 그 늑대 같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네가 무슨 영어냐? 그거 맞아? 야, 그거 막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공격을 하죠. 하지만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어를 꾸준히 공부를 했어요. 한국 사람 중에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없고 미국 사람 중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없듯이 이 영어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하면 그냥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해 나가면은 기본적인 영어 회화는 충분히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상을 설명하면서 문장을 늘리는 방법을 학습을 했죠.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 네 가지 장치를 써주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학습을 했죠. 자, 이렇게 끝나면 아주 해피엔딩인데 우리가 그 동사에도 불규칙 변형이 있듯이 이 장치들 중에서도 변형이 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딱 한 친구만 변형이 돼요. 이 변형이 되는 것도 두 가지 형태로만 변형이 됩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그냥 who로 퉁칩니다. who를 쓴 다음에 주어 동사로 문장을 이어갈 수도 있고 who를 쓴 다음에 동사로 문장을 이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표준 문법, 스탠다드 그래머, 이 까칠한 문법의 세계에서는 구분을 해줍니다. 예문을 보면서 변형된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이라고 설명을 할 때 그 아들은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아들은 하니까 주어죠, 주어. 그 아들은 거기에 앉아있는 중이다. 그런데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데려와라. 아들을이라고 했네요. 을을이 붙는 애를 뭐라고 부르죠? 목적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he는 그는이라고 주어 자리에 써주고 him은 그를이라고 목적어 자리에 써주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나가는데 주어로서 내가 말을 이어나간다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who를 써주고 주어가 아니고 내가 설명하는 대상이 목적어가 돼. 뒤에 봤더니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해. 이럴 때는 who 대신에 whom을 써줍니다. he 대신에 him을 써주는 것처럼. 자, 이게 이제 정석 버전입니다. 정석 버전. 정석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알아는 듣겠는데 기억은 잘 안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이 문장 하나를 통으로 내가 외워놓는 겁니다. Bring the son whom you love라는 이 문장을 내가 그냥 하나 기억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그냥 who를 써서 그냥 말을 만들면 되는 거고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정석대로 문법대로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문장을 떠올리는 겁니다. Bring the son whom you love. who you love가 아니고 whom you love지. 주어 동사로 시작할 때는 얘가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whom을 썼었지 하고 bring the son whom you love를 여러분이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whom이라고 체크를 하면 학교 시험도 패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bring the son whom you love를 몇 번 따라해 볼게요. 자, 따라 하셔야 돼요. Bring the son whom you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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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변형형. 현대 영어에서는 특히 회화에서는 그냥 다 who를 쓰면 된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보거나 까칠한 문법의 세계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Bring the son whom you love처럼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경우는 who 대신에 누구를 써주면 된다? whom을 써주면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변형형은 그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 대상의라고 시작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가끔씩이라고 얘기하면 자주 나오진 않아요. 예문을 보시면 I have a friend이라는 문장이 있죠. 나는 친구가 있다라는 문장이 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다라는 또 하나의 문장이 있는 겁니다. 각각의 두 개의 문장이에요. I have a friend라는 문장 하나 그리고
His father is a pilot이라는 문장 또 하나. 그래서 각각의 두 문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문장을 굳이 붙여가지고 유창한 영어를 내가 좀 표현해 볼래라고 할 때 이 whose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있어. Whose. 그 친구의, 친구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father, 아버지는 파일럿이다. 이런 식으로. 자, he, his, him 이라는 형태가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who, whose, whom 이라는 이 문법 형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는데 그 대상은이라고 설명을 해 나갈 때는 who, 그 대상의라고 설명을 해 나갈 때는 whose, 그 대상을이라고 설명을 할 때는 whom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 변형들을 조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e boy 하고 이 boy를 내가 설명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나 봤더니 I met, 내가 만난이라는 주어 동사로 설명을 했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설명하는 대상이 목적어가 되니까 who 대신에 whom을 써준다. 그래서 the boy whom I met, 내가 만난 그 소녀는 is 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상 회화에서는 여러분이 the boy who I met is Tom이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the man, 그 남자. 근데 내가 그 남자를 설명하고 싶어. 남자는 남자인데 called you, 너에게 전화한 그 남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who네요. who. the man who called you, 너에게 전화한 그 남자는 is my friend, 내 친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I met a man, 나는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이제 뒤에 문장을 봤더니 dog is very cute, 개가 매우 귀엽다. 내가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의 개가 매우 귀엽다라는 내용이죠. 문맥상. 그러니까 뭐가 와야겠어요? 이 남자의 개는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 누구를 써준다? whose를 써준다. 그의 개죠. His dog is very cute이라는 각각의 문장인데 연결시켜줘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때는 whose를 쓴다. 자, 네 번째. The teacher, 그 교사. 교사는 교사인데 we met, 우리가 만난. 주어 동사 왔네. 그러면 the teacher whom we met, 우리가 만난 그 교사는 was kind, 친절했다. 내가 만난 대파쌤은 친절했어요. 자, 마지막 문장. Do you know the boy? 그 소년 아니라는 문장인데 소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싶어. 봤더니 lives next door. 다음 문에 살고 있는 소년. 옆집이란 뜻입니다.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소년에 대해서 아니라는 문장이니까 뭐가 오겠어요? who를 쓰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오늘은 사람을 설명해 나갈 때 어떻게 내가 설명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who를 쓸지 혹은 whom을 써줄지 아니면 whose를 써줄지 이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변형을 써줄 거냐 안 써줄 거냐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who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어 동사를 이용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싶다. 주어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오죠. I love you처럼. 그러니까 이때는 who가 아니고 whom을 써준다. he를 우리가 him으로 바꾸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의 변형은 누구누구의로 시작해서 내가 문장을 늘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whose를 써주면 된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하셔야겠어요? 복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복습.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복습을 해 주실 거라고 철석같이 제가 믿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